손목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의 특성상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상을 겪게 되면 또 은근히 오래가는 게 손목 통증인데요. 생활정보 973 오늘은 손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정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손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또 상당히 불편하죠. 네. 오늘은 이 손목 통증도 조금 세분화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손목 통증 중에서도 새끼손가락 쪽 손목인 척골 손목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진단하고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척골 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 손목 통증의 원인인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이게 한국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목 중에서 새끼손가락 쪽을 만져보시면 손목에 중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위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로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좀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인대와 연골이 뒤섞여 있는 복합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대하고 연골이 손목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복합체라고 해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라고 부르고, 여기를 다치게 되면 이제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네, 이 종합을 해보자면 이 새끼손가락 밑에 있는 손목을 만져보면 여러분 정말 쏙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손목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부분에 통증은 왜 발생하게 되나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너무 많이 써서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생기거나, 네. 아니면 단시간에 외상을 통해서 다치는 경우입니다. 네. 좀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교체를 하는 수리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만성적으로 계속 비틀고 조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과사형으로 이분은 이제 퇴행성 변화에 가까운 손상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젊은 이제 청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손을 딱 한번 잘못 짚어서 다친 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이것은 외상성 손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네. 네. 이렇게 타이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또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갑자기 다치면 외상성 손상, 또 네. 오랫동안 달아서 통증이 있으면 퇴행성 변화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 남녀노소에도 이런 질병 발생의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 분들이 스포츠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네. 그리고 퇴행성 손상은 젊은 사람에 있지는 않고요. 50세 이상의, 그러니까 50대 이후의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남자분들 말고 여성분들도 필라테스나 폴댄스, 네. 에어로빅, 골프, 탁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시다가 다쳐서 오는 게 요즘 여성분들한테 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그럼 이 척골측 손목 통증은 이 진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알기가 어려운가요? 네, 골절이 아닌 이상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만져보고 신체 검진하는 소견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요. 또 병원에 방문하면 의외로 MRI를 찍자는 제안을 많이 듣게 돼요, 이 부위가. 네. 근데 그 이유는 이 손상을 진단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전부 다 MRI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고해상도 초음파가 생겨가지고 이쪽 손목 손상의 경우에는 초음파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주사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발표되어서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MRI는 비교적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처음부터 염두할 만큼 아주 심한 손상이 아니면 방사선 사진과 초음파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술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게 아니라면 이 초음파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퇴행성 변화와 외상성 손상의 경우에는 이 진단 소견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타이어
타이어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차가 가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해서 손상을 당하면 타이어가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버리겠죠. 네.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넘어지거나 지나친 힘이 짧은 시간에 많이 주어지면 외상성 손상이기 때문에 섬유 연골 부위가 찢어지거나 명확한 손상 부위가 보이게 돼요. 네. 또 반대로 타이어를 오래 타면 표면이 다 닳아지잖아요. 이처럼 손목도 반복적으로 비틀거나 손목으로 오래 무게를 버티는 작업을 하신 분들은 섬유 연골을 보면 닳아져 있어요. 만성적으로.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만성적인 것과 외상의 차이를 좀 애청자들이 이해하실까 네.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초반부에는 이제 초음파로 진단이 되고 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염 주사나 고정을 통해서 염증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막죠. 그리고 1, 2주 후부터 아까 섬유 연골하고 인대 조직을 강화해주는 인대 강화 조사를 초음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주사를 잘 놔야 되거든요. 신경이나 혈관이 있기 때문에 잘 네. 피해서 잘 놔야 되고요. 한 6주에서 8주 정도 부목을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주에서 8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회복을 하게 되고요. 네. 만약 이런 치료 과정에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MRI를 촬영해서 추가적인 손상이나 치료가 되지 않는 병변을 정확히 살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이 치료로 최대한 회복을 해보고 혹시 네.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이 추가적인 치료나 또 수술을 고민한다는 말씀이 좀 상식적이고 납득이 좀 가는데요. 네. 치료를 받은 다음에 주의할 점은 없나요? 우선은 이제 척골측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운동, 예를 들면 뭐 역기를 든다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 나사를 조이기, 또 손목을 뭐 걸레 짜는 동작 같은 거, 또 무거운 물건 나르기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손목에 아대나 보조기 같은 걸 사용해서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손상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요. 네.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한 후에도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또 행주를 뭐 비틀어서 짠다든지 이런 걸 또 조심하고 추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우리 4933번님께서 왼손으로 무거운 주철 냄비를 30초 정도 들고 있다가 버티다가 이후에 왼쪽 손목을 비틀면 통증이 있다고 이렇게 네.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MRI까지 찍어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워낙 손목 통증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보내주신 이 사연만 갖고는 이게 척골쪽 손목 통증인지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고요. 신체 검진 소견이나 추가적인 진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척골 손목 통증인지는 이 대본만으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4933님 무거운 물건은 가급적이면 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치료 이후에도 또 추가 손상도 여러분 꼭 주의하시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척골측 손목 통증의 원인인 이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의 이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재활의학과 박정욱 원장님과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